Rockets have the numbers. Harden's got a corner man in Chris Paul, but he's tied up. And a whistle prevented the pass. Harden with the foul, and that's 15 foul on the Lakers. 농구 경기에선 다양한 파울 상황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 경기 많은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유투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슛을 할 수 있는 파울에 대한 보상인데요. 슛이 좋은 선수들은 80% 혹은 90%에 달하는 성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격 옵션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자유투 라인에 서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제임스 하든을 시작으로 트레이 영, 루카 돈치치, 스테픈 커리 등 높은 BQ와 슈팅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이러한 자유투 유도성 플레이를 자주 하고 우리는 이걸 일명 자유투 삥뜯기, 잡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선수들에게 자유투는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고 경기 중 슛감을 찾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경기를 시청하는 입장에선 너무 많은 자유투는 재미를 반감시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득점을 위한 공격이 아닌 잡빙만을 위한 공격 장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NBA는 결국 올 시즌 잡빙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미 과거 듀란트의 립스루, 밀러킥 등 규정을 손봤으나 선수들의 잡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번엔 꽤나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올 시즌 어떤 규정 변화가 있었는지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NBA 협회가 강조한 새로운 규정은 펌페이크 잡빙, 뒤로 하는 엉잡빙, 팔끼기 잡빙, 발차기 잡빙 등 총 4가지인데요. 이 규정들을 아우르는 핵심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논 바스켓볼 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펌페이크 잡빙은 공격수의 슛페이크에 속아 공중에 뜬 수비수에게 공격수가 의도적으로 몸을 붙이며 슛을 시도하는 굉장히 꼴보기 싫지만 가장 대중적인 잡빙 중 하나인데요. 슛 동작 시 어떠한 컨택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농구의 기본 명제를 활용한 이 잡빙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치치의 이 장면처럼 공중에 떠있는 수비에게 제대로 박아버리면 오히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되도록 룰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위가 아닌 앞으로 뛰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수비수의 실린더를 침범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동작을 시도했어도 눈에 보이는 강한 컨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콜도 불리지 않는, 즉 노콜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파울이냐? 지금 보시는 맥컬럼의 장면처럼 수비가 점프를 앞쪽으로 뜨면서 정상적으로 슛하는 슈터의 실린더를 침범했을 때인데요. 요약하자면 공격수가 펌페이크 시 의도적 컨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속았으면 잡빙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슛해 라는 사이다 같은 룰 개정입니다. Defending Trae Young. Between two defenders. 개인적으로는 대찬성인데요. 실제로 프리시즌 중 커리와 러셀 등 몇몇 선수들이 시도했다가 콜이 불리지 않으며 머쓱해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Here's Trae in the corner. Little bit of contact, but it matters not. Trae buries the shot. 다음으로는 엉잡빙 혹은 뒷잡빙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레이 영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이 동작은 스크린 빠져나와 달려오는 수비의 관성을 역으로 이용해 옆 혹은 뒤로 뛰면서 슈팅 파울을 이끌어내는 잡빙인데요. 이 잡빙은 펌페이크 잡빙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커리의 이 장면처럼 대놓고 달려오는 수비 쪽으로 뜨면서 오히려 수비의 경로를 방해할 경우 앞서 펌페이크 규정과 마찬가지로 오펜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빙의 이 장면처럼 수비 쪽으로 뜨긴 했으나 그 컨택이 크지 않다면 콜이 불리지 않는 식으로 역시나 수비에게 유리하게 규정이 바뀌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파울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닌데요. 수비를 뒤에 놓은 상황에서 급정거 후 슛을 하는 영의 이 장면의 경우 영은 정지를 했을 뿐 자기 실린더를 지키며 슛을 한 것이고 수비가 달려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수비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역시 뒷잡빙에 달인다운 움직임이네요. 즉 영처럼 똑똑하게 활용하면 여전히 자유투를 이끌어낼 수는 있으나 대충 수비 쪽으로 냅다 뛰는 방식으론 공격수에게 득이 될 게 없는 동작이 되겠네요. 아쉽게도 프리시즌 엉잡빙에 딱 어울릴 만한 파울 장면을 찾지 못했는데요. 대신 같은 맥락으로 드리블 시 달려오는 수비의 경로를 침범한 레디시의 오펜스 파울 장면을 통해 이 규정이 슛 동작뿐만 아니라 드리블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라멜로 볼의 엔드원 장면의 경우 앞선 장면과 똑같은 룰을 적용해봤을 때 라멜로의 오펜스가 먼저 불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아마 심판이 놓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엔 하든이 잘하는 팔끼기 잡빙인데요.
Well, look at they locked arms. They're doing a little dance. That's going to be a foul on LeBron. 주로 수비가 손을 뻗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팔을 끼며 슛 동작을 가져가거나 돌파 시 자연스럽게 팔을 낀 후 슛 동작 올라가는 두 가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동작은 트레이 형처럼 드리블 시 오프핸드로 수비에 팔을 끼면서 슛 올라갈 경우 오펜스 파울이 불리게 수정되었는데요. 또 3점 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손 뻗고 있는 수비에 팔 걸고 올라가는 슈팅 상황은 오펜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슈팅 파울을 불어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They are in their grill. Here's Harden, way off. Another foul he should have gotten. 오펜스와 노코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가만히 있는 수비의 팔을 잡아 끼웠냐 여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덕분에 앞으로 돌파 시 이런 기형적인 잡빙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Creating that contact and getting to the free throw line. 일단 프리시즌엔 약간의 오심이 나오더라도 선수들에게 응 안 불어줄 거야 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정규 시즌이 시작하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차기 잡빙인데요. 이건 과거에 있었던 파출리아 룰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 나온 너무나 유명한 카와이 레너드의 안타까운 부상 장면. 파출리아의 이 파울 영향으로 차기 시즌부터 슈터의 착지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일명 파출리아 룰이 생기며 향후 다시 생길 수도 있는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는데요. 허나 여기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으니 이제는 이 룰까지 악용해 의도적으로 발을 앞으로 뻗거나 공중에서 몸을 접으며 자유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공격은 물론 수비의 안전에도 치명적이기에 역시나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는데요. 이제는 슈터가 공중에서 과하게 발을 찰 경우엔 오펜스 파울이, 킥을 한 건 아니지만 발을 넓게 벌려서 컨택을 유발할 경우 파울이 아닌 그냥 콜이 불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시로 제시한 장면들조차 실제로 저런 식으로 슛을 하면 발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킥의 판단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추가로 파출리아 룰은 여전히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슛을 하고 내려오는 슈터의 착지를 방해할 경우 슈팅 파울이 선언됩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41점을 쏟아부은 커리가 한 경기에서 2번이나 연출하기도 했죠. 이런 큼직한 변화들과는 별개로 Respect for the Game이라고 해서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테크니컬 상황도 보다 명확히 했는데요. 그리핀처럼 혼자 판정에 아쉬워하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멜신처럼 심판에게 삿대질을 한다거나 심판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할 경우 테크니컬 파울을 불겠다고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듀란트, 데이비스 등 프리시즌부터 많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는데요. 의도 자체는 좋지만 너무 소프트한 테크니컬 파울이 남발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또 벤치 예절이라고 하여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행동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유투 상황이나 상대팀이 공격할 때 벤치에서 은근슬쩍 방해하는 행동들을 보일 시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 포스트업 상황에 대한 안내도 있었는데 이건 뭐 딱히 새로울 게 없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룰과 실제 프리시즌에서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발차기나 팔 걸기 같은 부분은 더 많은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선수들의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규정 또한 그에 걸맞게 변화하는 방향성만큼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마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허약한 모습을 노출한 게 이런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 새로운 규정들을 통해 더 재미있고 깔끔한 경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정규 시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